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당신의 집안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 가장 믿었던 사람이 오랜 세월 속에서 조용히 여러분을 속이고 있었다면 그 배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방송은 그런 충격을 이미 겪은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60대 여성 3분이 계십니다. 모두 남편의 외도를 경험했습니다. 누구는 직접 들켰고, 누구는 말끝에서 눈치를 챘으며, 누구는 이불 속에서 우연히 마주한 메시지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아무도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설마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설마가 사람을 무너뜨렸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여성은 오랜 세월 남편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일찍 은퇴한 뒤 마을 이장 활동도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에도 열심이었지요. 처음엔 그것이 자랑스러웠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 나이 들어도 참 부지런하다. 그렇게 웃으며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무언가 어긋난 느낌이 자꾸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의 핸드폰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커피잔 2개, 창가 자리에 나란히 놓인 2개의 그림자. 난 분명히 그 시간에 남편이 집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 순간 뇌리를 스친 생각은 설마였습니다. 그녀는 설마가 확신이 되는 데까지 딱 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화 내역, 문자, 메시지. 남편은 처음엔 발끈했습니다. 내 사생활을 왜 뒤져? 하지만 곧 말문이 막히더니 결국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눈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누구를 믿는 법을 몰라버렸습니다. 라고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불륜은 대부분 아무도 모르게 시작되지만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점입니다. 그녀의 말처럼 의심은 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여러분의 남편 혹은 아내가 어딘가 평소와 달라 보이진 않나요?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세 여성의 고백은 단순한 불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눈치채게 되었고 왜 그것이 공통된 행동과 말에서 나타났는지를 들려드릴 겁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 하나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여성의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 올해 67살인 박명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명자님은 자녀 둘을 키우고 평생 남편과 함께 살아오신 분입니다. 남편은 퇴직 후에도 비교적 건강했고 조용히 집 근처에서 산책을 즐기며 큰 갈등 없이 노년을 보내던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했던 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실에 놓고 화장실을 가던 남편이 이제는 화장실에도 주방에도 잠깐의 외출에도 꼭 휴대폰을 챙겨갔다는 겁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답니다. 요즘엔 다들 휴대폰 없이 못 사니 그러려니 그렇게 넘겼죠. 하지만 그 다음 행동에서 불안은 확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명자님의 말입니다. 하루는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휴대폰에 메신저 알림이 떴어요. 그런데 메시지가 아주 다정했어요. 오빠 오늘도 그립다. 이 말이었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손이 떨리는 가운데 더는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 봤겠지. 아마 누가 장난을 친 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다고 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조용히 남편의 옷장에서 영수증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영수증들을 통해 남편이 평소 가던 곳이 아닌 멀리 떨어진 한 커피숍에 자주 다녀간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공통점은 남편이 불륜을 시작할 때 갑작스럽게 휴대폰을 과하게 보호하려는 행동입니다. 첫 번째 여성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휴대폰은 그 사람의 마음속 창문 같아요. 그 안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녀가 남편에게 직접 불륜 여부를 물었을 때 남편은 단 한마디도 부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보여? 이 한마디만 남겼답니다. 그 한마디에 그녀는 이미 정답을 알았다고 합니다. 사랑은 의심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사라질 때 무너진다는 말처럼 명자님은 그날 이후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의 휴대폰을 슬그머니 엿보는 여러분을 스스로 나쁜 사람이라 여기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누군가의 거짓을 확인하려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정직하지 않은 관계를 감지하려는 감각은 살아온 세월만큼 깊고 섬세합니다. 명자님은 끝내 남편에게 증거를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준비했고 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모든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처럼 비겁하게 굴지 않기로 했어요. 상처를 받았지만 무너지는 방식은 나답지 않게 하지 말자고 다짐했죠. 이번에는 세 번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아예 남편의 외도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여성은 올해 66살인 이정화님입니다. 정화님은 스스로를 남편 바라기로 살아온 여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남편의 술잔을 채워주고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밥상을 차리며 자식 뒷바라지까지 묵묵히 감당한 세월. 무려 40년이 넘습니다. 그런 정화님이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게 된 건 정말 작은 우연에서 비롯됐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다녀온 건강검진 결과서를 무심코 열어본 순간 검진센터에 적힌 주소가 이상하게 낯설더랍니다. 평소 가던 종합병원이 아니라 자택에서 한참 떨어진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 그 병원은 정화님의 시누이가 사는 동네 근처였고 더욱이 남편이 몇 차례나 다녀갔던 동선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그때 직감했답니다. 아, 저곳 근처에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러고 나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다고 합니다. 명절 전날이면 늦게 들어오던 날, 갑자기 운동복을 입고 나가서는 두세 시간씩 연락이 안 되던 날, 그리고 속옷을 혼자 살 때 꼭 현금으로 계산하던 남편의 모습. 그녀는 그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아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남편의 태도였다고 합니다. 예전엔 잔소리 한마디에도 말대꾸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아끼고 정화님을 회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말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꼭 착한 척을 해요.
갑자기 설거지를 도와주고 따뜻하게 말을 거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미안해서입니다. 여러분, 정화님의 이야기를 듣고 혹시 마음이 철렁하신 분 계신가요? 겉으로는 평온한 노년이지만 사실은 가면처럼 덮고 살아가는 진실이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화님은 남편에게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솔직하지 않은 순간부터 나는 묻지 않기로 했어요. 거짓말을 듣고 속상해하기보다는 그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기로 했죠. 그녀는 남편의 외도보다 더 깊은 상처는 자신이 믿었던 시간이 모두 헛것처럼 느껴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믿음이 부서졌을 때 가장 아픈 건 사람보다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그래서 정화님은 이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아까운 사람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 사람이 날 속이기 전까진 몰랐거든요. 다음으로 새 여성을 통해 공통적으로 드러난 불륜 남편의 특징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새 여성의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드러난 불륜하는 남편들의 특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겉보기에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변해버린 마음과 숨기고 싶은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조용한 친절입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고 갑자기 말을 아끼기 시작하거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면 그건 대부분 속에 감추고 있는 것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태도에는 불안과 미안함이 묘하게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생일을 챙긴다거나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을 꺼내고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고생했어. 미안해.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감동하기보다는 왜 지금 와서 저런 말을 하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렇게 한 걸음 뒤에서 차분히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새로운 관심사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관심 없던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이거나 새로운 운동, 동호회, 자격증 공부에 빠지기 시작한다면 그 변화 속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관심사가 반복적으로 외부와 연결되는 경우, 예를 들어 등산, 자전거 모임, 사진 동호회처럼 사람과 접촉이 많은 모임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임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거나 주말마다 일정이 비어 있다면 가볍게 지나치지 마세요. 남편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땐 집에서는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척 더 조용하고 더 평온하게 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별일 없어 보이지만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휴대폰과의 거리감입니다. 예전엔 거실에 놓고 다니던 휴대폰을 이제는 화장실에도 갖고 가고 자기 전에도 꼭 베개 밑에 넣어두는 사람.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계시지 않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멀어지고 싶어 할 때 사람은 기계 뒤에 숨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놓지 못하는 이유, 알림이 울릴까봐, 사진이 보일까봐, 어딘가로부터 메시지가 올까봐.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 핵심은 숨기고 싶은 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작은 변화는 절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삶을 흔드는 큰 이유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말수가 줄어든 조용한 친절, 갑작스런 새로운 관심사, 그리고 달라진 휴대폰의 사용 습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보인다면 그저 바쁘겠거니,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거니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 변화들을 눈치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가장 현명한 대응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보인다고 해서 바로 의심부터 하거나 소리 높여 따져 묻는다면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겪는 배신은 단순한 외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건 함께한 세월을 부정당하는 것이고 내 인생 일부가 무너지는 듯한 아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고 현명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대응법은 말 대신 관찰입니다. 이건 침묵으로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장 마음이 뒤틀리고 속이 끓어오르더라도 그 순간 말을 꺼내는 대신 행동과 패턴을 차분히 기록해보는 겁니다. 하루에 몇 시에 나갔는지, 무엇을 핑계로 집을 비웠는지, 휴대폰은 어디에 두는지, 대화 중 시선을 피하진 않는지, 이런 사소한 행동들은 거짓보다 더 큰 진실을 보여줍니다. 기록은 감정이 아닌 사실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바로잡고 싶다면 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응법은 의심이 아닌 질문입니다. 의심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질문은 관계를 꺼내듭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요? 예전엔 이런 거 안 좋아했잖아요. 이런 말들은 경계가 아닌 관심의 언어입니다. 중요한 건 상대가 숨기고 싶은 게 있다는 마음으로 닫힌 문을 두드리기보단 그래도 이 사람은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마음을 열게 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대응법은 자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불륜을 눈치채는 순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며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외도는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안의 공허함과 책임 회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더 늦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고 잃었던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오래 미뤄뒀던 취미를 다시 꺼내고 친구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상처받은 마음은 조금씩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상대가 흔들어도 금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놓든 함께 살아가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다시 나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노가 가라앉고 내 마음이 돌아왔을 때 비로소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후회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진실을 마주한 이후 어떻게 행동해야 후회 없는 선택이 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외도를 눈치채고 그 증거들을 마음속으로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한 대로 당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다시 꾸려갈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복수이자 회복입니다. 이혼은 그 자체로 굉장히 무겁고 여러 방면에 영향을 주는 선택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의 이혼은 자녀 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적 시선, 모든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혼보다 더 강력한 복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외도한 배우자에게 가장 강한 충격은 여러분이 여전히 웃고 의젓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무너질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예쁜 옷을 입고 지인들과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소극장에 공연도 보러 다니며 자기 삶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 안의 죄책감과 초조함이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자신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자연스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 복수는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 조금 현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노후의 가장 큰 무기는 경제력입니다. 혼자 살아도 든든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불륜으로 배신한 사람에게 가장 냉정한 대답입니다. 여러분의 명의로 된 재산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공동 명의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차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사람은 더 이상 누구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복수는 절대 먼저 이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는데 내가 참지 못해 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책임은 오히려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그냥 외로웠을 뿐인데 당신이 먼저 포기했잖아. 그러니 여러분, 상대방이 먼저 나오게 하세요. 증거를 쥐고 태연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일상도 유지하면서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모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죄책감이 쌓이고 양심이 흔들리고 결국 스스로 물러서게 될 때 그제야 여러분이 모든 선택을 쥐고 있게 되는 겁니다. 노후의 복수는 소리치고 울부짖고 주변 사람들에게 떠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내 삶을 지키는 것, 그게 가장 우아하고도 강한 복수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상처받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배신을 당했을 때가 아닙니다. 그 배신을 당하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그 감정을 혼자 껴안고 밤새 베개를 적실 때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자신을 탓하고 수없이 돌이켜보며 밤을 지새운 날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상처받은 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부족해서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그 자체로 배려와 책임의식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너진 신뢰의 결과를 여러분이 대신 안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3명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첫째 여성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집에 돌아왔고 자신이 참고 참다가 결국 웃으며 자신만의 인생을 다시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며 늦은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둘째 여성은 경제적 독립을 이룬 후
아예 남편과 별거를 선택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남편이 오히려 혼자서 외로움에 허덕이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여성은 조용히 자식들 편을 얻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식들에게 진심으로 대해왔고, 시간이 지나 자식들이 아버지의 행동을 스스로 알게 되자 모든 관계의 중심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복수란 건 결국 누가 더 품위 있게 끝까지 자기 삶을 지켜냈느냐의 문제입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은 뒤에 먹는 것이 가장 맛있다. 영국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울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이혼 서류를 내밀지 마세요. 오히려 조용히 여러분의 삶을 바꾸세요. 더 건강하게, 더 단단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더 품위 있게 그렇게 사는 여러분을 보며 가장 괴로워지는 쪽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나를 아끼겠습니다. 이 말 마음속으로라도 한 번만 꼭 다짐해 보세요. 그 시작이 지금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방송을 듣고 마음이 편해지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한 진심 어린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의 감동과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상담사였습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